안녕하세요. 국민의 소리를 대신하는 청원 BJ 민소리라고 합니다. 주말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청원글에 올라온 자녀 성폭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성폭행 당하는 것을 목격한 가슴에 상처와 한이 맺힌 한 어머니의 울부짖는 그 청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 청원에 대해서 동의를 좀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저는 웹캠이 따로 없는지라 핸드폰으로 다 녹음을 시켜가지고 녹화를 시켜서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조금 편집이 어수선하거나 아니면 편집이 덜 됐다 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국민청원글에 올라온 건데 요즘 이제 조도순이 12월 13일 출소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 자녀를 두신 분이라면은 남자 아이든 여자 아이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요즘 범죄가 많이 진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도순 출소를 반대하는 세력이 국민들의 청원이 61만 명이 넘었는데도 출소가 확정이 됐다고 해요. 불안에 떠는 어머니들도 이렇게 계시고 엊그제 그 일 때문에 제가 청원글에 청원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이 자녀 강간 당하는 것을 목격하신 어머니의 글을 보고 전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심정이 많이 들었던 이유가 부실 수사에 그 경찰들끼리 뭔가 있어 보이는 수사 과정이 조금 아이러니하게 판결 난 게 있어가지고 이 청원글이 지금 11만 2천 몇 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접속했을 때는 10만 명이었는데 일반 청원글이 20만 명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이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그 국민청원에 올라온 어머니의 그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폭행 당한 딸의 엄마입니다. 그냥 피눈물이 주르륵 납니다. 저의 딸이 성폭행 당하는 것을 목격까지 했거든요. 저의 사건을 덮으려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본인들 딸이 정말 당신들이라면 성폭행 당해도 무의미하겠습니까? 무마하고 덮겠습니까? 가해자는 2019년 3월 14일 저희 딸에게 많은 양의 출혈이 날 정도의 유사 강제 성추행을 하였고 비밀의 장소에서 변태짓 계획범으로 중이가 할 수 없는 최악의 성범죄를 독단적으로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수사관님들은 명확한 증거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성폭행 사건을 가해자 ADHD, DNA 등등 그 가해자가 ADHD가 있는 주의력 결핍 사고가 있는 그런 아이라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애들 장난으로 치부하여서 초동 수사 때부터 이를 무시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5개월 만에 또 다른 피해자를 발생시켰으며 경찰과 검찰, 검사들 그리고 자신들의 부조리를 무마하기 위해서 잘못된 수사와 결과, 반복, 각종 거짓말과 부정행위들을 일삼았으며 서슴없이 하며 사건을 은폐하려고 불기소 처분까지 하였습니다. 저의 피해자 측은 잘못된 수사와 결과 반복으로 수차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지만 그런 저의 이의신청 민원이 1년이 넘어가도록 경찰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을 감찰하는 상급기관 청문감사실과 수사심의계 그 외 관련된 기관과 대검찰청까지 대놓고 같이 합세해서 민원을 거부했다고 해요.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거나 자리에 없다거나 휴가를 갔다거나 급히 쉬는 날 또는 아파서 휴직을 냈다는 이유로 전화를 회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방임 민원 거부, 직접 찾아가서 면담 요청을 해도 만날 수 없다는 면담 거절만 왔을 뿐이지 다시 저의 민원 대상자이자 기피 대상자인 서울청 요청과 그리고 반복 재배정되는 어이없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저의 이의신청 민원이 수차례 거부된 이유는 본 사건을 수사심의계에서 재수사 또는 재검토 결과를 내면 그 결과로 민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정하게 심사를 보는 것으로 잘못된 수사와 결과 시에는 정정 또는 정상 처리하게 하는 것이며 경찰의 부실수사 방임 등 부정행위 발견이 되면 징계 처리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심의위원회 심의를 공정하게 본다면 경찰의 부실수사 방임 등 부정행위가 밝혀질 것이며 징계 처리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를 면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계속 거부된 행동을 검사 측, 경찰 측, 심의위원회에서도 수차례 민원을 넣어도 계속 거절을 당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저의 사건은 피해자 측에서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거부가 되었고 결국 이의신청 민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공격해봐야 되는데 경찰 맘대로 저의 이의신청을 종료하였고 검사의 부정행위로 지휘로 민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그 잘못된 결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기소 처분 사유 또한 각종 거짓말로 조작된 것으로 업장이 무너집니다. 다만 이 일은 저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여기 써있어요. 성범죄는 증거 수집이 어렵고 우리나라 법은 미성년자에 대해 너무나 관대한 법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건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부실수사 방임, 부정행위, 사건 조작까지 업장이 무너져 내리고 또 무너져 내립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했을지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변호사 출신으로 부실수사의 이 사태를 모른다고 할 수 없다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번 저의 사건을 무시하고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님 또한 방관자입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가에서 책임을 지시고 저의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며 부실수사 역시 강력범죄와 다름없습니다. 이 피해의 고통에 대한 생명을 저버릴 수 있을 만큼 고통이 따르는 이중한 범죄의 피해입니다. 저의 사건의 부실수사에 대한 민낯을 낱낱이 밝혀 관련된 검찰, 경찰, 검사 등 모든 분들에게 징계 처리하여 더 이상의 이 같은 피해로 고통을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실수사, 조작, 녹음 등 증거 자료가 다 있는데 그걸 다 무시당한 겁니다.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그날의 당시 상황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 당일의 기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가 저희 집 옥상입니다. 그 옥상은 저의 딸이 직접장애 상급이라 밖은 위험할 것 같아 방학 동안 저의 딸 여자친구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곳으로 여자친구 또한 엄마에게 이야기하며 텐트를 가지고 와서 각자의 소지품으로 이불, 책 등으로 둘만의 공간을 꾸며놓아 방학 동안 내내 놀았던 곳입니다. 사건 발생 후에 알았는데 그 장소를 저 딸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비밀의 장소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께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저의 집 옥상을 비밀의 장소라 듣고 저 딸에게 며칠 전부터 옥상에 가자고 계속하였으며 저의 딸을 가해자에게 안 간다고 하면 때리고 화내니까 집에 오게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자애하고 옥상에서 논다 하면 엄마인 저는 안 된다고 하였고 알겠다고 보내고 온다는 아이가 안 와서 10분 20분 경과 후에 올라가 봤는데 저의 딸이 옷이 벗겨진 채로 성폭행을 당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고 저를 보자 옷 벗은 채로 저의 딸은 저에게로 뛰쳐나왔고 제가 너무 놀라 떨린 손으로 딸의 옷을 추리는 가운데 가해자는 죄송합니다 계속 말하였습니다. 집에 내려오자마자 가해자에게 저희 딸에게 어떻게 했느냐는 묻는 말에 자신이 저희 딸을 옷을 벗기고 저희 딸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으며 자신의 성기도 만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딸인 자녀가 만지라고 했느냐라는 저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분명 말을 했으며 그럼 네가 강제로 만진 거네? 라는 저의 질문에 그 아이는 네라고 성폭행했던 것을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죄송하다고 하였으며 부모의 연락처를 묻자 자신이 먼저 전화한다고 자신의 핸드폰으로 아빠에게 전화를 했고 첫마디가 누나에게 변태짓을 했어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전 녹음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녹음을 하기 위해서 가해자의 핸드폰을 끊고 다시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으며 손이 떨려 번호가 눌려지지 않아 가해자에게 제 핸드폰을 줬으며 제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게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아빠에게 자신이 누구누구에게 성폭행을 했다는 것을 말하였고 저를 바꿔주었습니다. 저와 통화 당시에 가해자 아빠가 큰일 났네 하면서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녹음이 된 것도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잘못되었다고 하며 아버지와 둘이 통화한 내용으로 아버지가 싹싹 빌래요 하면서 아버지가 가해자에게 용서를 빌라고 일러준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집에 간 뒤 1시간 후에 가해자 아버지로부터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아들이 성폭행한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사건 당시 해바라기 센터에서 출혈이 묻은 팬티와 가슴에 가해자의 손의 DNA가 검출되었고 다 나와있고 정황 증거, 딸의 진술, 사건 직후 가해자에게 이야기 들은 토대로 1366 상담 전화로 기록을 하고 112에 신고를 했고, 또한 학교 끝나는 시간, 녹음 시간, 1366 상담 시간 다 제출하였으며 이후 엄벌 탄원서를 진단서와 함께 심리치료 소견서, 가해자가 이력을 행사했음을 법에 근거하여 쓴 서류 등을 제출 서류로 모두 다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하고 확실한 성폭행 증거들이 다 있는데도, 가해자가 비밀의 장소라고 가해자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성폭행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잘못했다는 아버지가 싹싹 빈다는 녹음 파일까지 있으며, 집에 가고 1시간 후에 가해자가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성폭행을 인정한다는 내용까지, 죄송하다는 내용까지 다 나와 있는데, 가해자 또한 저 딸이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인정하였고, 사건 발생 장소에 올라가자마자 바로 성폭행을 당한 시간, 심리적 치료 소견서, 정신적 진단서, 정신과 치료비 영수증, 가해자가 성폭행한 것에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 제3의 객관적인 증언과 목격자, 탄원서, 진정서 서면으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한 진술 내용까지 가해자가 이력을 행사하였음을 법에 근거하여 증거 자료 등을 다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저의 사건은 성폭행 논란 증거는 다 있고, 그 또한 너무도 명확하여 가해자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다는 것은 경찰, 검사 다 저 사건을 방임하며 불기소 처분하였다는 것 또한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행위 증거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청원 내용, 청원에 들어가 보시면 불기소 처분한 그 자세한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대충 얘기를 해드리면 3월 13일 사건 제기를 하였고, 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경찰 맘대로 이의 신청을 종료하였고, 민간심의위원회 심의를 보지 않고 그 잘못된 결과 그 결과 그대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가해자가 ADHD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이었어요. 미성년자라는 거. 우리나라는 너무 미성년자 촉법소년, 미성년자 특별법 그런 거에 너무 관대하고, 이렇게 성폭행을 하는 아이들이 정말 미성년자에 속하는지, 미성년자들이 가질 만한 그런 정신적인 연령을 가지고 있는 건지조차도 의문이 되는데, 피해자들이 이렇게 진상 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거는 다 조작된 행위는 아닐지 의심됩니다. 어머니의 청원글에 동의를 4번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으로, 네이버 계정으로 해서 4가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불기소 처분 사유에 관한 각종 거짓말들로 조작된 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방경찰청 뭐뭐뭐뭐, 서울지방경찰청 뭐뭐뭐뭐 수사팀의 팀으로 구성해서 그 수사팀 오땡땡 수사관님께서 성폭행 후에도 아닌 성폭행 전 사건 발생 장소 가는 중에 CCTV에 성폭행이 아니다 불기소 처분하여서 송치하였고, 보통 성폭행 가해자는 성폭행 발생 장소까지 피해자를 데려가기 위해 가진 비위를 다 맞추기 때문에 성폭행 전 가는 중 CCTV에 그 이력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이후 성폭행이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것인데 사건과 무관한데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뭐뭐 수사관님은 피해자 측에서 부족한 증거가 있냐는 질문에 증거 충분하다 해놓고 바로 증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수사 기간도 2019년 5월 22일에서 6월 1일로 아주 짧았습니다. 피해자 모가 항의를 하자 경찰 측이 내뱉은 말은 그 혐의 없고요. 불기소 처분 결과는 검사 지휘하에 내린 것이다. 송치 의견이다. 그러니 본인과 무관하다. 담당 검사께 문의하라며 담당 검사 성명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검사 측에서는 경찰이 책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며,
검사 측과는 무관하다는 불기소 처분 경찰 송치 의견이라고 말을 계속 하는데 이거는 서로들의 책임 전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팀 반장님은 사건 발생 해바라기 센터 증거 채취 시에도 진례를 검사하시는 의사분 한마디에 불기소 처분으로 송치를 하였고, 그 의사분은 저의 딸의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끝까지 진행을 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를 안머머 반장님께서도 의사분께 직접 들어 알고 계십니다. 또한 출혈이 묻은 팬티 국과수에 제출해 의사분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출혈이 묻은 팬티는 국과수에 분석 의뢰를 하는 것이므로 의사분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사분께 출혈이 묻은 팬티를 찾고 출혈의 발생 원인을 물어보면 모른다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의사분이 모른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유사 강간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성폭행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서울청 여청과 대상으로 이의신청, 기피신청을 하였는데 저의 민원이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땡땡 반장님이 맘대로 저의 이의신청을 처리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고, 이의신청을 인원 있는 의사에 반하여 종료했다는 것은 부정행위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결국 민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잘못된 결과로 검사가 불기소 처분하였다는 것도 잘못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외에 2019년 8월 27일 가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 발생 사건으로 조사받던 날 또 저지른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가해자분이 이 지적장애 상급 아이를 성폭행한 그 가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낳게 했다는 거죠. 피해자 발생건으로 조사받던 날 급히 그날로 저의 사건을 서울 북부지검 타관으로 이송해버렸습니다. 이는 저의 사건을 방임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서울 북부지검 모 검사님, 2019년 9월 2일, 2020년 2월 4일까지 저의 사건의 두 번째 담당 검사이신데, 세 번째 안땡땡 반장님은 잘못된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 의견을 지휘하였고, 그 결과를 꼭 민간심의위원회 심의를 봐야 하는데 심의를 보지 말고 그냥 송치하라고 지휘하였습니다. 즉 법에 정해져 있는 행정 절차 법을 어기라고 지휘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지검 검사님 2월 5일 정기 인사 사유로 재배정되었고 세 번째 담당 검사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2월 6일 피해자 진술을 감정 의뢰하여 수사 지연시키고 2월 7일 날짜로 저의 사건을 시한부 기소 중지 사건을 멈춰 놓았습니다. 3월 13일에 사건을 제기하였고 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맘대로 이의신청을 종료하였으며 민간심의위원회 심의를 보지 않고 그 잘못된 결과 그대로 불기소 처분하였다고 합니다. 김 검사가 불기소 처분 사유 또한 이 엄마 입장에서는 가슴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그런 면에서 듭니다. 인권에 대해서 문득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피해자의 인권은 누가 지켜주는 건지, 왜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려고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인권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그것에 관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이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존엄성이 부여된 권리입니다. 인권에 관한 관념과
제도는 근대 시민혁명을 계기로 하여 정립되었어요.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주체인 인격으로 인정하여 모든 인간의 이름으로 인권을 선언하고 제도화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근대 시민사회에서 이룩된 위대한 진보이죠. 그런데 요즘 개개인의 인권에 대한 권리와 주장 때문에 간혹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물론 선량한 국민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마땅하고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의 인권은 잔혹한 살인자 또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인권을 말한 것입니다. 과연 인간의 인권은 어디까지 존중되어야 하는지 정말 궁금하군요. 이걸 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냐면 요즘은 정말 인권 주장으로 인한 살인자든 뭐든 모든 범죄자를 첫 구속 당시에도 모자이크 처리하고 국민이 반발해야 신상 공개를 합니다. 또는 너무 잔혹한 경우에만 신상 공개를 하고 또한 범죄를 증명하는 것도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피해 입는 걸 직접 증명해야 하고 물질적 근거, 직접 증거, 정황상 근거보다 더 채택하려는 개떡 같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형태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권 따지면서 사람이 태어나서 가져야 할 인권에 대한 존중과 존엄성은 어디로 간 건지 피해자보다 범죄자의 인권을 중시해 보이는 듯한 가명 처리 또한 이해 불가입니다. 정작 피해자는 당사자는 억울하여도 떳떳하여도 모자이크 처리되는 것을 종종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자 알림이 어플에 관한 이야기를 또 내어보자면 성범죄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조차 짓밟고 그리고 강간 유사행위, 그리고 시신유기 이 모든 걸 다 한 사람도 있는데 고작 성범죄자들은 알림이 어플에도 사는 주소지만 나올 뿐이며 정확한 호수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우편물로 인해서 오기 때문에 주변에 정작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범죄자가 살면 혹여라도 나쁜 맘 먹고 우체통을 보거나 했을 때 이곳에 여자아이 키우는 집이구나 하면서 오히려 성범죄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우편물 통지서는 안 보내고 어플로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팔찌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자팔찌 그것도 언젠가 매체에서 뜯어내고 도망쳤다는 성폭행범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었고 이러한 경우 어떻게 잡을 것이며 그 사람을 잡아서도 인권이랍시고 블라인드 처리하는데 그럼 그들의 인권은 중요하고 범죄자의 인권은 중요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누가 보호해준다는 것인지 정말 의문점입니다. 전자발찌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게 정말 세상 만천하에 알려졌는데도 아직도 전자발찌를 개선해가지고 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자발찌만 내세우고 있죠. 차라리 칩을 심어버려야 된다는 생각까지 저는 했습니다. 칩을 몸에 심어버리는 거죠. 법도 개법도 개법이라고 정말 뜯어 고쳐야 할 법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전자발찌도 살인자의 사형 제도도 다시 부활시키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여자든 남자든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며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살인자들의 잔혹성을 보면 인간의 존엄성조차도 무시해버리고 피해자에 대한 존중 자체도 없을 정도로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과연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제 입이 더럽습니다. 과연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하는 게 진정한 우리나라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맞는 건지 의심스러우며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들의 인권은 먼 나라의 이야기인 것인가 싶을 정도니까 말입니다. 이제 곧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전 자녀의 성폭행 당하는 현장을 목격한 가슴 미어지는 오늘 소개해드린 엄마의 청원 사연을 보았습니다. 나라의 비리,
부실수사,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또한 피해 입증, 채취물에서 나온 DNA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장난치듯 한 거다. 장난으로 치부한다는 개떡 같은 수사 결과 이게 무슨 장난 똥 때리는 일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도순 출소 6개월 전입니다. 조도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 인간의 존엄성도 무시된 채로 그 자식은 출소를 한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인권 보호 받을 권리는 어디에서 해야 하며 사형제도를 부활시키는 것만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맑고 천사 같은 아이들, 그리고 태어나서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선량한 사람들을 죽이거나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시신훼손까지 하는 인간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인권 보호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사람은 태어나서 당연히 누리고 해야 하고 싶은 것들을 본인 스스로 지키고 살아가고 그것에 대한 주장할 권리가 있는데 그게 요즘 너무 묵살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나라에서 법은 고려시대 법으로 정해두고 점점 진화하는 범죄자에게 인권이라는 권리 하나 빗대어 보호한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국민이 안전할 수 있게, 그리고 선량한 시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법도 바꾸고 사형 제도도 다시 부활시키고, 먼 외국 나라 어느 나라처럼 살인자는 그 살인자가 사람 죽인 방법 그대로 처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한 국민으로서 생각을 넋두리 해봅니다. 지금까지 청원 BJ 민소리, 국민소리를 대신하는 청원 BJ 민소리였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설명을 자세히 할 수 있는, 제가 한층 더 나아가서 발전할 수 있는 청원글에 대해서 가지고 오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